안녕하세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와 옆에 동백섬 그리고 해운대 해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해양도시라는 의미로 마린시티라고 지어졌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방파제가 있고요. 넘어서 해운대 바다와 멀리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오른쪽 방파제 따라서 이 길은 해운대 영화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도시인 부산답게 국내 영화들로 꾸며져 있는 바다 산책로입니다. 영화 포스터와 조형물 그리고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팅도 있고요. 바닥에 그려진 바닥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바로 뒤에 아래는 파도를 막아주는 테트라포트가 있는데요. 거기 사진 찍는다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낚시하러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마린시티는 원래 바다였습니다. 매립한 곳인데요. 과거 수영만 매립지였던 곳에 조성된 높은 고층 아파트들 중심의 신도시입니다. 크기는 센텀시티의 3분의 1 정도 면적이고요. 부산에서 부촌으로 알려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고급 상가들과 함께 화려한 느낌의 동네이고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최고의 마천루 뷰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학교는 해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옆에 부지는 지금 비어 있는데요. 원래 저 자리에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저 땅을 롯데에서 매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롯데에서는 77층의 세계동에 콘도미니엄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바로 옆이 초등학교라서 절대 정화 구역이라서 그것도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마린시티 내에서도 가장 높은 해운대 두산 위부더 제니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80층의 세계동의 마천루인데요. 201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조경이 멋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던 곳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 부산에서 보기 어려운 조경수 나무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 설계는 대만에서 유명한 타이베이 101을 설계한 설계자가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 건물 디자인은 파도를 형상화한 곡선형 외관인데 독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굿 디자인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시 최초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그런데 한 달 남짓 운영하다가 수익률 문제로 지금은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2011년에 완성된 최고 높이는 72층의 아파트인데요. 당시 제니스 다음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28평의 펜트하우스는 두세 대가 있는데요. 2008년 당시에 평당 4,500만원으로 기록했던 곳입니다. 진도 규모 7 지진과 태풍 그리고 자연재해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같은 디자인으로 된 6성급 호텔인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이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여기 마린시티는 하나리조트 말고는 대부분이 허허벌판에 비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우그룹이 한참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여기 매립을 하면서 그때 이름이 대우매립지였는데요. 여기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가 되면서 그 계획은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정확히 2004년부터 부산에 맨해튼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로 까멜리아 등의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여러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부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여기 골칫덩어리였던 곳이 지금과 같은 마천루의 명소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는 일반 주택은 한 채도 없고요. 또 지금의 마린시티의 인구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바다 위에는 원래 크루즈를 개조한 부산 최초의 선상 호텔이 있었는데요. 태풍 매미 때 그만 배가 심하게 부서지고 기울어져서 이후 이 선상 호텔 배는 없어졌습니다.
정말 태풍 매미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 내에서도 눈에 띄는 황금색 건물이 왼쪽에 있는데요. 우신 골든 스위트 오피스텔입니다. 2010년에 유명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30분 만에 38층 꼭대기까지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었습니다. 당시 고가 사다리와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을 했었고요. 건물 외벽에 금색의 인화성이 강한 외장재 때문에 불이 외벽을 타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 그날 강풍도 많이 불어서 불이 크게 번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의 화재 대비 대책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건물 신축 시에는 중간층에 피난 안전층을 설치하게 하고 또 피난 전용 승강기도 설치하게 하는 의무 대책이 세워졌고요. 70m 이상의 소방 굴절 사다리 도입과 공중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소방 헬기 도입도 추진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에서 화재 예방 훈련을 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산소 호흡기와 장비를 다 갖추고 80층까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가던 장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노고가 많으신 소방관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방금 동백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렇게 길 따라서 우회전하면 웨스틴 조선호텔이 보이고요. 아래 춘천천을 지나면 이곳은 동백섬입니다. 부산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특급 호텔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터줏대감 같은 호텔이 여기 웨스틴 조선 부산호텔입니다. 부산 최초의 특급 호텔이고요. 5성급 호텔이고 지금은 오래된 낡은 느낌이 있지만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1978년 부산 웨스틴 조선 비치 호텔로 개장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다들 그냥 조선 비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5년에 신세계 그룹이 인수하면서 상호가 변경이 되었고요. 부산에 국가 정상이나 국빈이 오면 투숙하는 부산 해운대를 대표하는 호텔이고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묵었던 곳입니다. 동백섬 안으로 차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끝까지 오면 여기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설 주차장은 많이 비쌉니다. 여기 공영 주차장이 가장 저렴하고 동백섬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분당 300원이고요. 공휴일과 성수기에는 10분당 500원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마린시티 마천루가 펼쳐진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필 오늘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부산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길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운동기구들도 보이고요. 오늘은 추운데도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액자처럼 연출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앞에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아래쪽 입구이고요. 화장실이라고 적힌 계단으로 올라가면 동백섬 순환 산책로가 나옵니다. 동백섬은 섬 전체가 부산시 지정 기념물 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남쪽 끝부분에 있는 섬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퇴적 작용으로 지금은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 중간 지점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개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명장이 만든 12장생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창덕궁에 소장된 12장생도 그림을 나전 7기로 재현한 작품인데요. 10장생에서 천도복숭아와 대나무가 더해져서 12장생이고요. 현재 한화로 10억 이상의 가치라고 합니다. 경치가 이렇게 멋져도 아이들은 싫은가 봅니다. 여기는 등대가 있는 누리마루 전망대입니다. 멀리 5, 6도의 섬도 보이고요. 용호동과 그 옆에 광안대교 그리고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까지 경치가 정말 절경입니다. 멀리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과 101층 해운대 LCT도 보이고요. 그 옆에 와우산 달맞이 언덕도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동백섬은 동백꽃이 피는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섬이라고 합니다.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하고요. 자연경관이 정말 빼어난 곳입니다. 동백섬은 다리미를 닮았다고 해서 다리미 섬으로도 불렸습니다.
자갈치 시장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동백섬 중앙에는 운대산이 있는데요. 운대산은 해운대에서 해자가 빠진 이름입니다. 그 산 정상에는 채치원의 동상과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순환도로는 930m로 1km가 채 되지 않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크게 부담 없이 산책하고 가기에 좋습니다. 이 섬은 입장료는 없고요. 24시간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백꽃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꽃망울을 맺고 꽃이 통으로 떨어지는데요. 오늘도 곳곳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밟힌 동백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누리마루 전망대 등대 아래에는 해운대 글자에 석각이 있습니다. 해운대란 이름은 신라의 학자인 최치원이 우연히 이곳에 들렸다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동백섬의 동쪽 벼랑에다가 바위에 해운대라고 새겼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해운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동백섬은 1963년 동백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정비에 들어가서 16개가 있던 군부대 초소를 철거하고요. 전망 데크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현재 깔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동백섬에 있는 구름다리, 출렁다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많이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인어상이 나옵니다. 전설의 황옥 공주의 동상인데요. 1974년에 처음 건립이 되었다가 1987년 태풍 셀마 때 유실이 되어서 2년 뒤에 다시 제작이 된 것입니다. 크기는 2.5m이고요. 무게는 4톤의 청동상입니다. 여기로 시집을 온 황옥 공주가 황색의 옥을 품에 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전설 속의 모습 그대로 애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해가 뜰 때 일출 배경으로 동상과 함께 사진 찍으면 정말 근사하게 나옵니다. 산책로의 끝에는 바로 웨스틴 조선호텔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운대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나 봐도 좋고 힐링이 되는 부산 해운대 바다입니다. 이 석각은 동백섬에 있는 해운대 석각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호텔 옆길로 나오면 제가 아까 들어갔던 공영 주차장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섬을 한 바퀴 지금 돌아서 나왔습니다. 마무리는 주차장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찍은 보석같이 반짝이는 마린시티 야경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